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사주를 볼 때 당신은 제다 신약 사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다 신약 사주가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헷갈리시고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라는 게 아주 좀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절대로 돈이라든지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당신은 돈복은 깔고 태어났다, 그래서 당신은 뭐 잘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제다 신약을 갖고 태어났는데 실제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한번 오늘 재밌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제다 신약 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재물은 많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돈복이 없다, 또 가난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다, 재물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신약이냐, 이게 문제예요. 재물이 많은 건 좋은 건데 너무 많아도 사실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쉽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인이 태어난 날, 일간이라는 건 생일날인데, 일간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나 아니면 을일간에 태어났다. 이거는 뭐냐? 목의 기운이죠. 그럼 나무라고 쉽게 나무라고 생각할게요. 물론 나무 위에도 여러 가지의 성질, 이걸 따질 게 많지만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다. 그런데 제다라는 건 뭐냐? 목 입장에서는 토가 많은 거예요.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달랑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토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에서 5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많잖아요. 왜냐면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팔자니까 8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4, 5개 있다 그러면 50% 개수로만 해도 벌써 50% 이상 차지하니까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목 입장에서 이 토가 바로 재성, 재물입니다. 재물. 자, 그러면 목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물이 많아. 많은데 문제는 뭐냐? 목은 달랑 만약에 1개다. 2개인데도 힘이 없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건데, 힘이 없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다신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병이나 아니면 화, 그러니까 병정이 화죠. 임이나 개수, 이건 또 수의 입장에서도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목의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또 하나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목은 자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메마르고 뭐 한다 그러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무가 자라려면 텃밭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냥 뭐 밤에만 자라면 이끼식물도 아니고 낮에 광합성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바로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다 해서 자라고 했는데 열매를 일단 맺춘다.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금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 입장에서는 목, 화, 토, 금수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사주가 우리가 음양을 따졌을 때 음양 오행의 조화가 중요한데 음양의 조화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행,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 입장에서는 물,
그리고 텃밭, 그리고 하늘의 태양, 그리고 열매,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 갖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토가 많다. 토가 4-5개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팔자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날이 여기서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갖고 을일날 태어났다. 그런데 을일날 태어났는데 여기도 토, 여기 또 띠도 토, 또 태어난 날도 토, 그리고 뭐 태어나는 시간도 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토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일단 개수로 봤을 때 이것도 토고 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수도 있고 화도 있고 금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토만 잔뜩 있어요. 물론 이게 수가 될 수 있고 뭐 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제다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달랑 한 그루인데 텃밭이 이렇게 넓고 많아요.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들은 사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해갖고 내 몸이 극하기 때문에 목국토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일견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하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무가 하나지만 텃밭이 많다, 이렇게 많다 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땅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더 심을 땅이 많다, 이 소리잖아요. 땅이 많으면 일단은 나무 입장에서 텃밭은 굉장히 넓은데 달랑 한 그루 있을 때는 외로워 보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사주팔자에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이렇게 토가 많다 하면 제다신약으로 봐서 돈이 나가게 되고 벌면 또 여기저기 쓰게 되고 힘든 거는 어느 정도 맞지만 이 사주 자체가 그럼 극단적으로 나쁜 사주냐? 어떤 분은 굉장히 이 제다신약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보는 각도가 달라요. 일단 뭐냐, 이렇게 텃밭이 많고 내가 나무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얼마든지 심을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대 바탕은 잘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운이 펴지느냐? 첫 번째는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똑같은 이 목의 기운이 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운이라는 것은 이제 대운과 세운, 매년 돌아오는 운이 있죠. 물론 월운도 있습니다만 이 대운과 세운이 중요한데, 운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텃밭이 많으면 일단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 같은 나무의 기운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운에서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온다, 운에서, 그러면 이제 넓은 텃밭에 나무를 많이 심게 되고, 많이 심으면 분명히 그게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일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땅이 넓어. 일단 넓으니까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토양은 좋은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다신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쁜 사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운에서 이 목의 기운이 올 때가 첫 번째로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이 많으니까 메말라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 첫 번째로는 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의 기운, 이 두 가지가 올 때 이 사람은 대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심으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텃밭이 아예 없어. 나무는 굉장히 많은데 달랑 텃밭이 하나 있어.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왜? 심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심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죽겠죠. 물론 그거 역시도 이때 나무가 많은데 텃밭이 하나 할 때는 이 토의 기운, 흙이 오든지
금의 기운이 와서 이거 눌러주면 되는데 일단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어쨌든 목과 수의 기운이 와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텃밭이 많으니까 심을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그때 대발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텃밭이 많다는 것은 내가 심을 여력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목에 관계된 그래서 집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행운목이 됐든 고무나무가 됐든 좀 잎사귀가 넓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에 화분을 좀 기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 측면에도 그렇지만 이 목 그리고 또 잘 기르면 좋겠죠. 이런 분들이 집안에 화분 같은 거 잘 길러서 잘 키운다고 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게 바로 개운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주팔자의 기운이 좀 약하고 운에서 올 때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개명할 때 이 목이나 수의 기운을 이름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집을 선택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산, 뭐 뒤에 이제 배산 임수가 잘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나무가 좀 많은 곳 아니면 산을 자주 간다라든지 이래서 자기의 부족한 기운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주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어서 개운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운법인데 결국은 부족한 기운 에너지를 채워 넣어줌으로써 이 사주에 부족한 걸 채워주면 점점점 운기가 풀리면서 팔자에 이미 재물을 많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신이 어떤 운명을 결정 지어줬지만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서 개척을 한다. 그게 이제 옛날에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분이 금난경에서 그 한 말이 있는데 탈신공 개천명이라 그 신이 나한테 운명을 내려줬지만 그 운명을 내가 바로 개척을 해서 바꿔주고 개운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풍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얼마든지 내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혹시 이런 사주를 갖고 계셨다. 제다신약인데 목의 기운. 물론 다음에 이제 화라든지 수라든지 금의 기운을 또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나는 뭐 부자 사주가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